제4차 한중 공동수산종자 방류 행사가 열렸습니다. 수거원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해수욕장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수거원이 천연기념물 얼음치의 서식지 확대를 위해 금강에 치어 5천여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피셜 뉴스 이수민입니다. 밥 먹었어? 밥은 먹고 다니냐? 밥 한 번 먹자! 이런 게 전부 안부 인사로 사용되는 먹는 것에 진심인 나라 우리나라죠. 그래서일까요? 해산물도 아주 많이 먹고 있는데요. 해산물 소비 1위 국가 자리를 꾸준히 지켜오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삼면이 바다로 쌓여 있고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조리법이 있어서겠죠. 그리고 종이 정말 다양하고 이 양식업의 발달로 다른 나라에서는 먹기 힘든 것들을 일찍이 즐겨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소비뿐 아니라 해산물 생산 능력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데요. 그 중심에 누가 있다? 바로 수산과학원입니다. 수산과학원이 제공하는 해피셜 뉴스. 오늘은 또 어떤 소식들이 있을지 지금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중 공동수산종자 방류 행사 개최 관련 소식인데요. 해양수산부가 중국 농업농촌부와 함께 전라남도 목포시와 중국 산둥성 연태시에서 제4차 한중 공동수산종자 방류 행사를 개최한 건데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사는 지난 2017년 한중어업공동위원회에서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어린 물고기를 방류하는 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 시작된 건데요. 2018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방류 행사를 열어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서해안 지역에서 경제적 가치가 높고 한중 양국 어업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회유성 어종을 방류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참조기 1만 마리를, 중국에서는 갑오징어, 말쥐치 등 80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근데 마리수 차이가 너무 난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사 이전인 6월에서 7월에 참조기, 꽃게, 말쥐치 등 480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거원이 해수욕장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현장 점검이었는데요. 요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 안팎을 넘는 데다 8월 초는 휴가철 성수기라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실시된 이번 특별점검은 서핑 맛집으로 불리는 인기 피서지 송정해수욕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밀집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야외에서 1m 이상 거리 두기 같은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수욕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배포하고 피켓을 통한 생활방역 캠페인도 실시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최소화를 위해 느슨해진 생활방역을 더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수거원이 충남 금산군 부리면 금강 본류에 얼음치 치어 5천여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259호인 얼음치의 서식지 확대를 위한 행사였는데요. 그런데 혹시 얼음치가 뭐야 하는 분들 계실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얼음치는 우리나라에서만 살고 있고요. 금강과 한강 수계에 분포 서식하고 있습니다. 중상류 지역에 물이 맑고 바닥에 자갈이 많은 곳을 좋아하고요. 4, 5월에 자갈 바닥을 파고 알을 낳은 후 다시 자갈을 쌓아 올려 산란탑을 만드는 독특한 생태적 특성이 있습니다. 얼음치는 물 밖에서 봐도 무늬가 어른거린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고요. 이 매력 포인트는 입가의 긴 수염과 이 토종물고기 치곤 제법 큰 덩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수거원은 금강에서 얼음치의 서식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수산자원 보호와 담수오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미래 세대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민물고기의 소중함을 알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방류된 치어들이 잘 성장해서 물속에서 어른거리는 어른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변화에 의해 나날이 뜨거워지는 바다.
양식어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대체 어종 개발. 아열대성 교잡바리류 양식 기술에서 그 답을 찾아가는 길현우 연구사를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남해수산연구소 양식산업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사 길현우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연구로는 고소온 대응 품종인 교잡바리 양성 기술 개발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해안에 아열대화가 진행되면서 수온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18년하고 21년만 해도 100억, 39억에 달하는 고소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소온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고소온에 강한 품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단기간에 양성해서 바로 출하할 수 있는 성장이 빠른 어종도 함께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 일대에 비롯한 남해안에 서식하는 북바리와 자바리라 불리는 어종의 암컷과, 그리고 열대 해역에서 서식하는 대왕바리라고 불리는 어종의 수컷을 함께 교배해서 생산한 어종 바리과류입니다. 제주도 해역에서는 다금바리라고 불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잡바리 특성의 경우는 무엇보다 고소온 대응 품종이다 보니 고소온에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존이 가능한 최고 한계 수온이 37도, 36도에서 37도로 판명이 되었고요. 저희가 실험한 바에 따르면 4월에 해상 가두리 그리고 육상 유수식에 각각 입식해서 200g 크기의 치어를 입식했을 때 현재 8월까지 계측을 한 결과 800g에 육박할 정도로 단 4개월 만에 600g까지 성장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부가가치도 높기 때문에 어업인 소득 증대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1년 4월에 교잡바리 해상가두리 현장 적용 실험을 진행할 때였습니다. 그때 작년 8월에 그 해당 가두리에 고소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접히볼락이 약 한 10,000마리에서 13,000마리 정도 폐사가 났는데, 그 교잡바리에서는 먹이를 계속 사람이 지나가면 반응하고 먹이를 달라고 계속 아우성치는 모습, 같은 어장인데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저희가 교잡바리가 확실히 고소온 대형 품종으로는 손색이 없구나, 저도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요. 제 입장에서는 교잡바리의 고소온 대응 가능성을 실증하는 케이스를 확보했기 때문에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현재로서는 교잡바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해결에 일단 중점을 두고 연구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외 쪽으로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어종, 조피볼락, 넙치, 돔류와 같은 양식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수온에 특화되어 있긴 하지만 겨울철에 저수온에 조금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가두리의 경우에는 단기 출하, 그러니까 1년 4월에 입식해서 당해 11월에 바로 출하하는 방법으로 해서 월동을 피하는 방향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연구하는 거는 그 해상 가두리에서도 월동을 할 수 있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 근해 표면 수온은 대화태 24에서 26도, 울릉도 독도 25에서 26도, 대마도 25에서 27도, 제주도 26에서 27도, 이어도 27에서 29도, 가거초 26에서 28도, 어청도 26에서 27도 및 백령도 24에서 26도 내외로 예상됩니다. 금주의 연안 표면 수온은 동해 연안역에서 22.5도에서 24도, 남해 연안역에서 24도에서 26.5도, 서해 연안역에서 25.5도에서 26.5도 내외로 예상됩니다. 대형 선망어업은 제주도 주변 해역 및 남해 동부 해역에서 고등어, 전갱이 등을 대상으로 어장 형성 전망됩니다. 멸치어업은 남해 중부 해역에 가입하는 멸치어군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인망어업은 제주도 거문도간 해역 및 서해 중부 근해 해역에서 사로징어, 고등어 등을 대상으로 조업 전망되며,
동해구 웨끄리 중형 저인망어업은 강원에서 경북 연안까지 동해안 전역에 걸쳐 기름가자미, 도루묵, 청어 등을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근해 안강망어업은 서해 연안 해역에서 반지류, 갈치 등을 대상으로 조업 전망되며 오징어 체납기어업은 이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살오징어 어군이 북상 회유하여 동해 중남부 해역을 중심으로 전 해역에 걸쳐 소규모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 어황 정보의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예보, 속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치솟는 물가 때문에 고민들 많으시죠? 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3%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1998년 이후 23년 8개월 만에 최대폭의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장보기를 포기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장포족 같은 신조어가 생겨나고 이 장포족을 위한 편의점 소용량 제품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MZ세대를 중심으로 무지출 챌린지 열풍도 불고 있고요. 가성비 좋은 뷔페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알뜰 소비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린 것 같은데요. 우리 힘들지만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이겨내보자고요. 우리 모두 화이팅! 그럼 해피셜 뉴스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